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톡톡 세금톡톡의 김대기 교수입니다. 요즘에 연금 얘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연금 이야기, 연금과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연금 제도가 떤 것들이고, 그다음에 노후소득 3층 보장 장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금 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변천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 왔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봤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 네, 연금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공적연금은 이렇게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이 있었고요. 또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이 네, 이 퇴직금에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어 왔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고요. 개인연금도 마찬가지 비적격과 적격연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네, 변해왔는지를 봤었습니다. 그 궁금하신 분들은 그 앞 동영상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이제 좀 공적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적연금은 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크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눠집니다. 직역, 네, 공무원, 군인, 뭐 사립학교 교직원 이렇게 역할이 있다 이겁니다. 특수한 직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이 있고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네, 군인연금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해서 네,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적연금을 이제 이 수령할 나이가 되면 이제 공적연금을 갖다가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급이 되고 또 이제 세금 얼마 띄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고를 하게 되고 하는 걸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공적연금을 이제 지급을 하면, 네,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한 다음에 지급명세서랑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출하게 됩니다. 2025년 1월 25일 날 연금을 지급하는 날이 보통 25일입니다. 1월 25일 날 연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자, 공단에서는 이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연금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원천 추산한 금액을 다음 달 2월 10일까지 이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 납부하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2월 달에 또 이제 급여 날이 돌아오겠죠? 연금 지급하는 날이 돌아올 겁니다. 그럼 또 원천징수를 해서 언제까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겠죠. 4월, 5월, 6월, 이제 12월 달까지 쭉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다 지급이 끝나고 이 지급한 것들을 원천징수한 것과 실제적인 세금하고 비교하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연말정산은 1월 25일 지급하는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 징수를 당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게 되죠. 연금소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자,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한 거를 이제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지급명세서라 그러는데요. 그거는 이제 2월 28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연금소득밖에 없다. 공적연금소득밖에 없으면 이 연말정산 한 걸로 끝납니다만 보통은 이제 이 연금을 받으시면서 금융소득이나 그다음에 뭐 기타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 가지 소득이 있으면 연금소득은 무조건 가치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는 뭐냐? 이겁니다. 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요. 자, 연금소득을 지급을 할 때 공적연금이 되겠죠. 매월, 네, 매월 몇 명이 몇 명한테 얼마를 지급했고 세금은 얼마 띄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을 한다 그랬죠? 연말정산을 1월 달에 합니다. 어떻게? 자, 이렇게 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해보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자, 홍길동 씨의 연말정산 할 텐데 자, 너 1년 동안에 총 받은 게 얼마니? 네, 3,600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연금 제외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연금 제외소득?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연금을 통해서 그때 납입한 연금을 통해서 지금 받는 연금이 있다면 이거는 연금 제외가 된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금 제외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총연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총연금액이 나오면 이 총연금액을 네, 이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2,380천만 천 원을 네, 이렇게 총 연금액으로 두고 연금소득 공제라는 걸 또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처럼 해주고 나면 연금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인적 공제 150만 원 본인과 뭐 배우자 있으면 또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본인만 있다고 가정하고 150만 원을 공제하면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겠죠. 과세표준에서 이제 이 과세표준이 나오면 이제 산출세액, 네, 이게 나오게 되겠죠. 자, 산출세액이 나와서 다른 공제하는 게 없다면 이제 표준세액 공제라고 7만 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92만 7천 원인데 매월 납부했었죠. 매월 납부한 게 92만 5천 원이다. 그럼 이제 거의 뭐 주고받고 할 게 없네요. 네, 거의 딱 맞게끔 이렇게 원천유수를 하는 듯해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말이사를 한 다음에 네, 2월 28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총 연금액이 나오면 연금소득 공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처럼 연금소득 공제도 산식입니다. 네, 350만 원 이하는 전체를 다 해주고요. 700만 원 이하는 이러한 과정.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공제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래도 90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한도가 900만 원이기 때문에 900만 원 이상은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요. 자, 여기 연금 제외소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연금 제외소득은 뭘까요, 과연?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같이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방금 봤었고요. 자, 입사일이 있겠죠? 자, 퇴사할 때까지, 임용일, 네, 퇴직일 할 때까지, 네, 이 연금을 갖다가 매월 납부하게 될 겁니다. 물론 회사에서 이제 절반을 내주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일정 부분을 내주죠. 자, 그런데, 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낸 이 연금 중에, 네, 이 연금을 낸 걸로 나중에 이제 연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자, 이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낸 것과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낸 것이 네, 과세가 되느냐, 과세가 안 되느냐가 달라집니다.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한 게 있겠죠. 이 납입한 거는 피과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낸 게 있겠죠. 이거는 과세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02년 1월 1일까지 냈던 이 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혜택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도 뭐 세제 혜택, 뭐 소득 공제라든가 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혜택 받은 거 없기 때문에 내가 낸 돈, 내가 받는다. 이거는 소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제외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2002년 1월 1일부터 네, 이 납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 대상 연금소득 들어가는데요. 왜? 이때부터는 그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도, 그다음에 뭐그 근로자들도 연말정산을 할 때 이 내가 납입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내가 납입한 분만큼은 소득공제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낸 것에 대해서 연금을 받게 되면 과세 대상 세금을 내달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2002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는 거죠.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낸 것들을 이제 연금 제외 소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비과세와 과세를 나눠야 될 텐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일단 국민연금은 총 연금 수령액 3,600만 원이 있었겠죠? 거기서 총 납입 기간, 네,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납입 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을 구하고요. 그다음에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 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을 네, 구해서 이렇게 네, 분자 분모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지게 됩니다. 그럼 환산소득 누계액은 뭐냐?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2000년도에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갖다가 네, 100만 원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뭐 9%를 납입을 했다. 네. 회사에서 우선 반 대주지만요. 그때 100만 원이, 자, 지금 현재, 올해 내가 이제, 내년부터 연금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로 지금 2000년도에 그 100만 원이 올해 2025년도에는 얼마가 되어 있느냐? 라고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매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다 합산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각 연금공단에서 다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그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2002년 1월 1일 이후 것만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누게 되면 과세 대상 연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등의 그 직영연금은요, 하는 방식은 똑같지만, 야, 환산소득 누계액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직영연금은 기여금 납입 월수, 총, 네,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네, 납입 월수가 있겠죠? 네, 그걸 구하고, 그다음에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것에 납입 월수는 얼마냐? 좀 더 간편하죠. 국민연금보다는 좀 간편하게, 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공적연금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이네요. 국민연금이, 자,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이 뭐 1억이다. 그리고 2002년 1월 1일 이후 환산소득 누계액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절반 아닙니까? 절반 대 절반. 그래서 1,200만 원을 절반으로 나누면 연금 제외소득도 600만 원. 그다음에 네, 총 연금액 과세 대상 네, 연금 소득은 600만 원 반씩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직영연금, 공무원연금 볼까요? 자, 공무원연금을 만약에 이제 임용일이 1992년도 7월 1일이고요. 그다음에 퇴직일이 2025년도 6월 3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는 약 33년이네요. 33년, 39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일까지 2002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23년 6개월이네요. 그래서 33분의 23.6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총 연금액이 2,5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은 한 뭐, 180, 한 110, 한 4개월 정도 되는 모양이네요. 114개월은 연금 제외소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국민연금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아까 1억 원이었죠? 그다음에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또 총 연금 수령액이 뭐, 1,200, 만 원이었을 때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2002년 1월 2일 이후 환산소득 누계액이 좀 크다? 그러면 이렇게 더 과세대상 소득금이 올라가겠죠. 연금소득 올라가겠죠. 만약에 이게 더 작아진다면요? 작아진다면 총 과세대상 소득은 적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만약에 이게 2억이고요. 이것이 1억 6천이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된다. 물론 이것도 뭐 변동이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납입 기간과 2002년 1월 이후에 납입한 환산소 누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공적연금으로 한번 가볼까요? 직영연금요.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이분이 지금 1900, 자, 1995년 1월 1일 날 임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5년 6월 30일 날 퇴사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366개월을 근무를 했고요.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원수 282개월이 나오네요. 그리고 총연금이 3,600이다. 그러면 282개월 동안은 과세 대상에 들어가고요. 366에서 282를 뺀 개월 수는 연금 제외소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총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임용일과 퇴직일에 따라서 기여금 납입 월수가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봤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종합소득 신고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소득이 없고 이 연금 소득만 있다면 뭐 굳이 뭐 별다른 거 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냥 연말정산 한 걸로 끝나버리죠.
네, 끝나버리는데, 만약에 이 연금 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합산해서 신고해야만 한다. 라는 것들.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한다. 라는 것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공적연금은, 자, 연금 제외소득과 연금소득으로 나눠지겠죠. 네, 그 연금 제외소득은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은, 자, 연금으로 탈 수 있겠죠? 그럼 연금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유증연금을 탈 수도 있겠죠. 뭐 죽었거나 그래가지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연금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뭐 일시금으로 수령을 했다. 그러면 퇴직소득세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으로 봐버리거든요.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공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 ISA, 그다음에 CMA 관련해서 이 프리즘 투자 자문에서 세금 상담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금저축이나 IRP나 ISA를 통해 가지고 좀 이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프리즘 앱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저한테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건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연금 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그다음에 연금과 세금과의 관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적연금이라는 게 뭐고,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연말정산이 되고, 네, 연말정산을 했을 때, 네, 또 그 연말정산을 한 것이 신고가 어떻게 되고요. 지급명에서 어떻게 제출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공적연금을 연금을 받을 때와 일시금을 받을 때와 많이 다르더라. 이런 것들죠. 네. 이제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퇴직연금과 뭐 사적연금 있지 않습니까?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하고 이 짬뽕이 되면서 네. 같이 합해지면서 이제 각각의 것들이 합쳐지거나 분리과세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알아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자, 오늘은 공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연금 제외소득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